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520만 톤의 하얀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비웃었습니다. 자원 빈곤국에서 대리석이 나온다고? 하지만 순도 98%. 이탈리아 카라라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루브르가 먼저 선택했고 두바이 왕족이 3,000제곱미터를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100년간 지켜온 석재 시장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대한민국. 미국을 무릎 꿇린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대강당. 미국 지질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00명의 지질학자들이 좌석을 가득 메웠죠.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커피향이 강당 전체에 퍼져 있었고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우문거렸어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28년간 돌과 함께 살아온 지질학자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15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민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산 127곳을 직접 조사했어요.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 광산, 스페인 마카엘, 그리스 타소스까지. 석재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미국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발표자 명단을 보는 순간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다음 세션 아시아 신흥 자원국 현황. 발표자 제임스 카터. 아시아 신흥 자원국. 저는 옆자리에 앉은 동료 톰 윌슨을 쳐다봤습니다. 톰은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친구였어요.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죠. 제임스, 내가 아시아 담당이었어?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그때 학회 사무국장 린다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항상 서류 뭉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카터 박사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린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원래 담당이던 피터슨 박사가 갑자기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요? 한국 석재 자원에 대한 발표를 박사님이 대신 해주셔야 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거기 석재가 나와요? 린다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피터슨 박사가 준비하던 자료예요. 한국 강원도 어딘가에서 대규모 대리석 광산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에요. 520만 톤 규모라고 하던데. 520만 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 규모의 대리석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석재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싸구려 화강암이 좀 나오는 정도였죠. 린다, 이건 확인된 정보예요? 피터슨 박사가 직접 조사하신 거예요. 사진 자료도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터슨이라면 30년 경력의 베테랑이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라니. 알겠어요. 일단 발표는 하죠. 강당으로 돌아오니 톰과 마이크 존슨이 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텍사스 출신의 지질학자로 입이 거친 걸로 유명했죠. 제임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한국 발표를 맡게 됐어. 한국. 마이크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거기 자원이 뭐가 있다고? 삼성 반도체 공장밖에 없는 나라 아니야? 톰도 킥킥거렸어요. 한국에서 대리석이 나온다고? 김치 광산은 있을지 몰라도. 두 사람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웃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와 자원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게 너무 어색했거든요. 520만 톤 규모래. 뭐. 마이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520만 톤. 그게 사실이면 카라라 절반 규모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뭔가 잘못된 정보 같아.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에밀리와 통화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에밀리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17살인 제 딸은 요즘 K-팝에 푹 빠져 있었죠. 방에는 BTS 포스터가 도배되어 있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에밀리, 뭐해? 한국어 공부 중이야. 아빠, 나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 그래? 대단하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딸의 한국 사랑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이야? 아빠,
오늘 학회 어때? 응. 그런데 오늘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 뭔데? 한국에 대해 발표하게 됐어. 거기서 대리석이 나온다나 봐. 순간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 아빠가 한국에 대해 발표한다고? 대박. 뭐가 대박이야.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아빠, 한국 무시하지 마. 진짜 대단한 나라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자원이 나오는 나라는 없어. 아빠는 몰라. BTS 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 뭐든 열심히 하고 뭐든 최고로 만들어. 하아, 그래. 아이돌이랑 광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딸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맨날 그래. 한국 얕보다가 나중에 후회할걸? 알았어. 저녁에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이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랑 통화했어? 응. 걔가 요즘 한국에 미쳐가지고 10대들이 다 그렇잖아. K-팝인가 뭔가에 빠져서 마이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근데 제임스, 진짜로 한국 발표할 거야? 어쩔 수 없지. 학회에서 부탁하는데 그 520만 톤 이야기 진지하게 하면 웃음거리 될 수도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발표했다가는 제 명성에 흠집이 날 수 있었죠. 일단 자료나 확인해 볼게. 저는 린다가 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 거대한 산맥이 보였습니다. 태백산맥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 사진. 지하 갱도였어요. 하얀 벽면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백의 대리석 단면이었어요. 불순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 구조가 균일했고 표면이 마치 우유를 얼린 것처럼 부드러워 보였죠. 이게 진짜야? 마이크가 제 어깨 너머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이거 포토샵 아니야? 피터슨이 직접 찍은 거래. 말도 안 돼. 이 정도 순도면 카라라급인데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사진만 보면 한국에 뭔가 있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강당에 300명의 지질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오늘은 아시아 신흥 자원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지도였어요. 최근 한국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대규모 대리석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장량은 52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전염되듯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한국에서 대리석이요? 앞줄에 앉은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박사, 한국은 자원 빈곤국으로 유명합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희토류도 없죠.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500만 톤급 대리석이 나왔다고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사진을 띄우자 웃음소리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했죠. 발표가 끝나고 쏟아진 질문들은 대부분 비아냥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확인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인도 안 하고 발표하신 겁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피터슨의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대리석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카터 박사님, 저는 켄달 앤 피터스 컨설팅의 로버트 켄달입니다. 켄달 앤 피터스, 라스베가스 최대 건설 컨설팅 회사였어요. 5조 원 규모의 초호화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었죠. 네, 말씀하세요. 오늘 학회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 대리석 이야기요. 아, 네. 그런데 그건 아직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클라이언트가 한국산 대리석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직접 가서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라고요? 네. 비용은 저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조사비 전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니 평생 가볼 생각도 없던 나라였어요. 제가 굳이 가야 합니까? 다른 분이. 카터 박사님이 미국 최고의 석재 전문가시잖아요.
박사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최고라는 말에 자존심이 살짝 건드려졌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그 정도면 뭐, 참을 만했죠. 알겠습니다. 가보죠.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이라 진짜 가게 생겼네. 일주일 후 저는 뉴욕 JFK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인천행 항공권이 들려 있었죠. 주변에서는 여행객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커피숍에서 흘러나오는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빠,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온 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응. 일주일 정도. 대박, 아빠, 나 부탁 좀 들어줘. 뭔데? 에밀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죠. 이거 BTS 앨범이야. 서울에 있는 하이브 건물 앞에 가면 구치샵 있거든. 거기서 사다 줘. 에밀리,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야. 알아. 근데 잠깐이면 되잖아. 제발. 딸의 애원하는 눈빛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시간 나면. 최고. 사랑해, 아빠. 에밀리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등 뒤에서 아내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편견 좀 버리고요. 무슨 편견? 당신, 아시아 무시하는 거 나도 알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자원이 나오는 나라가 어딨어?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신감, 일주일 후에도 유지되는지 보자고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어요. 옆자리에는 50대 한국인 사업가가 앉았습니다. 그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출장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로? 지질 조사요. 대리석 광산. 그 순간 사업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정선이요? 네, 아시는군요. 물론이죠. 요즘 그 지역 대리석이 엄청 유명해지고 있어요. 품질이 이탈리아보다 낫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탈리아보다 낫다고? 100년 전통의 카라라를 한국 산골짜기 광산이 이긴다고? 그렇군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피터슨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정선 대리석 광산,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의 위치, 지하 300m에서 700m 사이의 광맥 형성, 성캄브리아대 변성암층. 성캄브리아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성캄브리아대는 6억 년 전 암석을 의미해요. 그 정도 연대의 암석이라면 고품질 변성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비행 중 영화를 보다가 문득 딸 에밀리 생각이 났습니다. 걔는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 BTS, 블랙핑크, 한국 드라마. 에밀리의 방은 온통 한국 것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10대의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에밀리의 한국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한국어까지 독학하고 있으니까요. 아빠는 몰라.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쓰레기 하나 없었고 공기는 쾌적했습니다. JFK 공항의 칙칙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공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미국에서는 30분 넘게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 인식을 하자 3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빨라?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카터 씨. 좋은 여행 되세요. 공항 로비로 나오니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죠. 무료 와이파이는 미국 집보다 빨랐어요. 이건 뭐야?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마중 나온 가이드가 저를 찾았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저는 가이드 박준혁입니다. 정선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의 손이었죠. 차에 타서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 대신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태백산맥입니까? 네. 한반도의 등뼈라고 불리죠. 산세가 웅장했습니다. 미국 로키 산맥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느낌.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계곡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이 산맥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성 캄브리아대부터 형성됐어요. 6억 년 전이죠. 6억 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땅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박 가이드, 정선 대리석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 카라라보다 낫다는 소문이 있던데. 박준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비교하긴 어렵죠. 근데 우리 대리석도 꽤 자부심 있어요. 자부심.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차가 정선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3만 명 정도의 산골 마을. 미국이었다면 지도에도 안 나올 규모였죠. 오늘은 숙소에서 쉬시고 내일 광산 가시죠. 숙소는 작은 한옥 펜션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방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죠? 온돌이요. 바닥 난방이에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미국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편하게 쉬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모시러 올게요. 박준혁이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에밀리에게 사진을 보내야겠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도착. 별이 예쁘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와, 아빠 한국이다. 어때? 좋지? 내가 뭘 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내일 광산 가봐야지. 아빠, 편견 버려.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느낄 거야. 딸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느끼긴 뭘 느껴. 그냥 산골짜기 광산일 텐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일이 기대되는 건 왜일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박준혁이 숙소로 마중을 왔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김밥이에요. 김밥? 한국식 롤이요. 맛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검은 종이에 쌓인 밥, 생소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단무지, 아삭한 오이, 부드러운 계란. 의외로 맛있었어요. 괜찮네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로 아침 해결하는 경우 많아요. 차를 타고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30분쯤 달렸을까? 멀리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광산입니까? 네. 정선 대리석 광산이에요. 가까이 갈수록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거대한 크레인, 분주하게 움직이는 트럭들. 공기 중에 석재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분쇄된 돌가루 냄새. 저에게는 익숙한 향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깨끗했어요. 유럽이나 남미 광산에 가면 먼지가 자욱하고 장비들이 녹슬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곳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들도 최신식이었어요. 광산 사무실에서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검게 그을린 피부,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 광산 총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최 책임자의 악력이 상당했어요. 평생 돌을 다룬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뉴욕에서요. 뉴욕이라. 거기도 건축 자재 수요가 많겠네요. 그렇죠. 주로 이탈리아산을 쓰지만요. 제가 일부러 이탈리아산을 강조했습니다. 최 책임자가 피식 웃었어요. 이탈리아요. 좋죠.
근데 오늘 우리 거 보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수도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카라라를 이긴다고? 100년 역사의 카라라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갱도로 내려가시죠. 우리는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귀가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내려갑니까? 오늘은 400m까지요. 400m. 꽤 깊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이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28년간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 천장까지 최소 15m는 되어 보였어요. 조명이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 전체가 순백의 대리석이었습니다. 하얗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눈처럼, 우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순수한 백색. 빛이 돌 안으로 스며들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차가운 표면, 매끄러운 질감,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감촉은 이탈리아 카라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서 나온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전부 이 산에서 채굴한 거예요. 순도 98% 이상입니다. 98%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8%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세계 최고급으로 치는 이탈리아 카라라도 95%를 넘기 힘들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 책임자가 휴대용 분석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벽면에 대봤어요. 몇 초 후 숫자가 떴습니다. 98.3%.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을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98% 이상. 어떻습니까? 최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세계 최고의 대리석 산지들을 다 가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도 순도가? 저희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검사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벽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순백의 대리석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딸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빠는 몰라.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야. 뭘 모른다는 거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서 동료들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톰과 마이크가 비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국, 김치 광산이나 있겠지. 그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십 장을.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 책임자님,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채굴 현장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갱도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현실인가? 한국 산골짜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리석이 나오다니. 28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채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번째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거대한 원석 하나가 와이어에 매달려 있었어요. 가로 8m, 세로 5m는 되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백색. 한 점의 불순물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주위에서 7명의 광부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폭약 흔적이 없었습니다. 유럽 광산에서는 폭약으로 바위를 터뜨려 채굴해요. 빠르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채굴하는 겁니까?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를 사용합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요? 최 책임자가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가는 철사 같은 와이어가 원석을 감고 있었어요. 저 와이어에 다이아몬드 입자가 코팅되어 있어요. 돌을 톱질하듯 자르는 거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 그건 최첨단 기술이에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돌을 손상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자를 수 있죠. 이 장비를 쓴다고요? 채산성이 안 맞을 텐데. 맞아요. 돈은 많이 들죠.
최 책임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품질을 택했어요. 품질이요? 빠르게 많이 뽑는 것보다 완벽한 한 조각을 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느리더라도 완벽하게. 저 원석 하나 자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2시간이요. 12시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폭파하면 10분이면 되는데요. 폭파하면 돌이 깨져요. 미세한 균열이 생기죠. 우리는 그런 돌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요. 최 책임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완벽한 것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돌을 캐는 게 아니구나.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광부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고 손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죠.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돌 어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습니다. 28년간 본 것 중 최고입니다. 그 광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가 알아주든 말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딸 에밀리가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 뭐든 열심히 하고 뭐든 최고로 만들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 내가 맞았어. 여기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답장이 바로 왔어요. 그치, 내가 뭘 했어. 아빠, 이제 한국 무시 안 하지.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아직 첫날이야. 더 봐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갱도에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 천만에요. 이 땅 밑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는 세계 어느 장인도 따라올 수 없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보여줄지, 28년간 쌓아온 제 자존심이 얼마나 더 무너질지.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레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네, 좋은 의미로. 박준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실 거예요. 가공 공장 보여드릴 테니까. 가공 공장. 또 뭘 보여주려는 걸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빠가 틀렸어라고? 아직 인정하긴 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숙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바닥 온돌의 온기가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뉴욕 아파트의 차가운 침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아빠, 잘 잤어? 오늘도 신기한 거 많이 봐. 사진 많이 보내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일어났어. 오늘은 가공 공장 간대. 대박, 유튜브에서 한국 대리석 가공 영상 봤는데 진짜 예술이더라. 아빠도 감동받을 거야. 감동이라. 과연 그럴까? 어제 광산에서 본 98% 순도는 확실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석이 아무리 좋아도 가공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탈리아 카라라가 100년 넘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킨 건 원석 품질도 있지만 가공 기술 때문이기도 했죠. 한국이 과연 그 수준을 따라올 수 있을까? 박준혁이 아침 8시에 마중을 왔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온돌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등이 따뜻하니까 숙면을 취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가공 공장 보여드릴 거예요. 광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 사이로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뉴욕의 매연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죠. 박 가이드, 이 지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선군 전체가 3만 명 정도예요. 3만 명. 그런 작은 마을에 이런 대규모 광산이? 네. 사실 예전엔 탄광 마을이었어요. 석탄 캐던 곳이죠. 근데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마을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리석을 발견한 건가요? 네. 20년 전쯤이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한국에서 대리석이 나온다고 해도 누가 믿겠어요? 저도 안 믿었으니까요. 근데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입소문이 났어요. 지금은 마을 경제의 70%가 이 광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을 경제의 70%.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가공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축구장 4~5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가공 공장입니다. 원석을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곳이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엄청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 사람들의 외침. 하지만 그 소음 속에 묘한 질서가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조화로웠습니다. 최동훈 책임자가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가공 과정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원석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톱날이 천천히 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슬라이싱 작업이에요. 원석을 얇은 판으로 자르는 거죠.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3cm요. 3cm. 그렇게 얇게. 저는 놀랐습니다. 대리석을 그렇게 얇게 자르려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해요. 조금만 흔들려도 돌이 깨지거든요. 건축 자재로 쓸 때는 얇을수록 좋아요. 무게도 줄고 시공도 쉬워지니까요. 작업자 한 명이 톱날 옆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분은 정민호 기술자예요. 슬라이싱 전문가죠. 여기서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23년. 한 가지 일을 23년. 저는 민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제임스 카터입니다. 민호 씨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아, 외국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이 온통 하였어요. 돌가루가 박혀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지는 거죠. 23년의 세월이 손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민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손 거친 돌이 좋은 건물이 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 벌러 일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일을 사랑하는구나. 저 돌 하나 자르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저 정도면 4시간이요. 4시간? 네. 급하면 실수예요. 천천히, 정확하게.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천천히, 정확하게. 어제 광산에서 들은 말과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표면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물을 뿌리면서 기계로 갈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지만 작업자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보안경을 쓰고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마가 제일 중요해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연마 작업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여자분도 이 일을 하시는군요. 최 책임자가 웃었습니다. 김수진 기술자예요. 연마 분야에서는 우리 공장 최고죠. 수진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수진 씨가 돌 표면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대리석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정도였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대리석을 이렇게까지 매끄럽게 만드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 씨가 보안경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못 믿었어요. 근데 계속하다 보니 가능하더라고요. 비결이 뭡니까? 인내심이에요. 조금씩 갈아내야 해요. 급하면 긁힘 자국이 남거든요. 이 면적 연마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시간이요. 6시간? 1제곱미터도 안 되는 면적을 6시간 동안 연마한다고?
유럽이었다면 30분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물론 품질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요. 저는 연마된 표면을 만져봤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실크처럼 부드러웠어요. 28년간 전 세계 석재를 만져봤지만 이런 촉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네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세 번째 작업장은 3층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에서 최 책임자가 말했어요. 여기는 특수 가공실이에요. 주문 제작하는 곳이죠. 3층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사람도 적었고요. 5명 정도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조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손놀림은 젊은이 못지않았죠. 그는 작은 끌로 대리석에 문양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지켜봤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한 획 한 획이 예술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그가 잠시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괜찮아요. 그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장인 김태수입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43년 됐네요.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43년. 거의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바친 겁니다. 저는 그의 작품을 자세히 봤어요. 연꽃 문양이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섬세함이 극치였습니다. 이건 주문 작품입니까? 네. 절에서 주문했어요. 법당 바닥에 깔 거래요. 손으로 다 하십니까? 기계는 안 쓰고요? 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로 하면 빨라요. 근데 혼이 안 담겨요. 혼이요? 네. 손으로 해야 돌이 살아나요. 제 땀과 정성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작품이 되는 거죠. 혼을 담는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 작품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이요. 3개월? 네. 서두르면 안 돼요. 돌이 상해요. 3개월 동안 하나의 작품에만 매달린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태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좋은 거죠. 100년 후에도 이 작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보고 말하겠죠. 한국 장인이 만들었구나라고.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00년 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빠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팔고, 빠르게 버리죠. 효율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작품을 남기려고 했죠. 장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왜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43년이면 지치실 법도 한데.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돌이 좋아지더라고요. 돌이요? 네. 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빛이 나고 대충 하면 대충 한 게 다 보여요. 정직한 재료예요. 정직한 재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태수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자가 있어요. 7살짜리. 그 녀석이 크면 제 작품을 보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딸 에밀리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까요? 누군가 에밀리 아버지가 쓴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태수 씨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그의 손끝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돌 위에 생명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고, 기도였고, 유산이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습니다. 반찬이 6가지나 나왔죠.
미국에서는 점심을 이렇게 못 먹어요. 제가 말하자 옆에 앉은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밥심으로 살아요. 잘 먹어야 일도 잘하죠. 식사 중에 최 책임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카터 박사님, 우리 실적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수출 실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수출 추이예요.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50억 원, 2020년 150억 원, 2024년 320억 원. 10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했네요. 네, 입소문이요. 한 번 쓴 고객은 계속 찾아와요. 수출 국가는요? 23개국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곳곳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미국도 있었고 중동도 있었습니다. 잠깐요. 이탈리아에도 수출합니까? 네. 작년에 밀라노 프로젝트에 납품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라면 카라라의 본고장이에요. 세계 최고의 대리석을 가진 나라가 한국산을 수입한다고? 왜 이탈리아가 한국 대리석을 삽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으니까요. 카라라급 품질인데 가격은 30% 저렴하거든요. 30% 저렴. 그건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명 건물들의 사진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파리의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루브르 박물관이요. 3년 전 보수공사 때 우리 대리석이 들어갔어요. 루브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루브르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에요. 그런 곳에서 한국 대리석을 썼다고? 프랑스 측에서 직접 요청했어요. 이탈리아 카라라랑 비교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게 더 좋다고 선택했대요. 두 번째 사진. 중동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이건 두바이예요. 아랍에미리트 왕족 프로젝트였죠. 3,000제곱미터 납품했어요. 3,000제곱미터.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뉴욕의 펜트하우스였어요. 이건 맨해튼이요. 억만장자 저택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뉴욕?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 한국 대리석이 들어가 있다니. 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 책임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알아서 인정받는다고 믿으니까요. 묵묵히 일한다. 어제 광산에서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아직 적어요. 왜요? 한국 대리석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대리석 하면 이탈리아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찔렸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카터 박사님이 미국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최 책임자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미국에 알린다. 그게 가능할까?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뉴욕의 동료 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톰, 나야. 오, 제임스. 한국 어때? 김치 광산 찾았어? 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톰,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뭔데? 목소리가 왜 그래? 여기 대리석 진짜 대단해. 뭐, 98% 순도야. 카라라보다 높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아니, 내가 직접 측정했어. 그게 말이 돼. 한국에서? 나도 안 믿겼어. 근데 사실이야. 그리고 가공 기술도 대단해. 이탈리아 수준이야. 톰이 킥킥거렸습니다. 야, 거기 공기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한국 대리석이 카라라급이라고? 톰, 나 28년간 일했잖아. 내 눈을 믿어. 글쎄, 직접 봐야 믿겠는데. 그럼 화상의 어때? 내가 여기 상황 보여줄게. 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 시간 맞춰볼게. 마이크랑 사라도 부를까? 응, 다 불러.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화상회의에서 뭘 보여줘야 하지?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최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품질 테스트 결과 같은 거 있습니까? 공인기관에서 받은 거요. 있죠. 한국건설시험연구원 인증서,
유럽시 인증, 미국 ASTM 테스트 결과 다 있어요. 그거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사무실로 돌아가 최 책임자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 한국건설시험연구원 인증서. 순도 98.3%, 흡수율 0.1% 미만, 압축 강도 120A. 두 번째 서류. 유럽시 인증. EU 건축 자재 기준 최고 등급 획득. 세 번째 서류. 미국 ASTM 테스트 결과. 미국 건축 자재 기준 전 항목 통과. 저는 서류들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거 복사해 가도 됩니까? 네. 가져가세요. 저는 서류들을 스캔해서 저장했습니다. 내일 화상회의에서 보여줄 자료였죠. 오후에는 전시실을 방문했습니다. 완성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각종 크기의 대리석 패널, 조각 작품, 장식품들. 모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북이 모양의 조각이었습니다. 높이가 1m 정도 됐죠.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등껍질의 무늬, 다리의 주름, 심지어 눈동자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까 보신 김태수 장인님 작품이에요. 3개월 걸렸대요. 3개월. 한 작품에 3개월. 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거북이는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얼마에 팔립니까? 안 팔아요. 이건 전시용이에요. 우리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자부심. 또다시 그 가치관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를 중시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평판을 생각했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하지? 한국 대리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라고? 동료들이 믿을까? 아니, 내가 먼저 완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저녁이 되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딸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에밀리, 오늘 엄청 신기한 거 봤어. 뭔데? 한국 대리석 가공하는 거. 진짜 예술이더라. 그치, 내가 뭘 했어. 에밀리가 신이 났습니다. 근데 아빠, 아직도 의심해. 뭘?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아직 100%는 아니야. 근데 점점 믿어지고 있어. 아빠, 내일은 뭐 해? 동료들이랑 화상회의 해야 해. 여기 상황 보여주려고. 오, 대박. 아빠가 한국 자랑하는 거야? 자랑. 그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전하는 거지. 아빠, 그거 아니야. 좋은 건 자랑해야지. 숨기면 아무도 몰라.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잘 해볼게. 파이팅. 아빠 믿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미국 동료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요. 비웃을까? 무시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어쨌든 내일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광산 깊은 곳,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역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99% 순도 원석이 있어요. 99%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8%도 기적 같은데 99%라니? 직접 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갱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었어요. 엘리베이터가 600m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습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터널을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벽면 전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빛나는 게 아니었어요. 대리석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백을 넘어선 무언가, 마치 달빛을 얼린 것 같았죠.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책임자가 벽면에서 작은 샘플을 떼어냈어요. 측정해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분석기를 대봤습니다. 99.1%.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99%대 순도. 그건 자연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치예요. 실험실에서 인공으로 만들어도 쉽지 않은 순도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도 몰라요. 지질학적으로 기적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겠죠. 저는 벽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부드러웠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비단 같았습니다. 이 구역은 아직 채굴 안 하시는 겁니까? 네. 너무 귀해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정말 값진 곳에 쓰고 싶거든요. 값진 곳. 어떤 곳이 이 돌에 어울릴까요? 세계적인 박물관, 왕궁, 성당. 언젠가 이 돌이 세상에 나갈 날이 오겠죠. 최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갱도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카터 박사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최 책임자가 저를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나이 지긋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70대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은 맑았죠. 이분은 박순재 회장님이에요. 이 광산을 처음 개발하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제임스 카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회장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먼 길 오셨네요. 네. 이 광산 조사하러 왔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런 광산이 있을 줄 몰랐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25년 전이요? 네.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한국의 대리석,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저도 며칠 전까지 그랬으니까요. 모든 전문가가 비웃었어요. 돈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제 가족도 반대했죠. 그런데 왜 하셨습니까?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땅을 파봤을 때 하얀 돌이 나왔어요. 빛을 받으니까 반짝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보물이다라고. 직감이었군요. 네. 근데 직감만으로는 안 됐어요. 증명해야 했죠. 회장님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25년 전 모습이에요. 사진 속에는 허름한 광산이 있었어요. 장비도 없고 사람도 몇 명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제 집까지 팔았죠. 집까지요? 네.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님이요? 회장님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자가 광산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탄광부로 일하셨어요. 평생 석탄을 캐셨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이 산 밑에 보물이 있다. 언젠가 내가 찾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시면서 이상한 돌을 발견하셨대요. 하얀 돌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석탄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 꿈을 이어받으신 거군요. 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해냈죠. 이제 세계가 우리 대리석을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꿈이, 아버지의 유언이, 25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이야기를 미국에 전해주세요. 한국에 이런 보물이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진심이었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아들. 25년간 포기하지 않은 남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계가 알아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화상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사진, 영상, 인증서, 테스트 결과.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저녁 7시.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톰, 마이크, 그리고 회사 동료 3명이 떴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제임스, 얼굴 좀 봐. 한국 가더니 살쪘네.
마이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그래서. 뭘 발견했어? 김치 광산. 다들 웃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진지해지자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화면 공유를 켰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지하 갱도의 순백 대리석 벽면이었죠. 이게 뭐야? 한국 정선 대리석이야. 지하 400m에서 찍은 거야. 와, 색깔 진짜 하얗네.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순도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데? 98%.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마이크가 되물었어요. 98%야. 카라라보다 높아. 그게 말이 돼? 측정 잘못한 거 아니야?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건설시험연구원 인증서였어요. 공인기관 테스트 결과야. 98.3%. 동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 CE 인증. 이건 미국 ASTM 테스트 결과. 전부 최고 등급이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 제임스. 이게 진짜야? 톰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진짜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근데, 한국에서? 그래. 한국 산골짜기에서. 마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힘든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사실이야. 저는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원석을 자르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야? 채굴 방식이야. 폭파 안 써.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12시간 동안 천천히 잘라. 12시간. 미쳤어? 품질을 위해서래. 폭파하면 균열이 생기니까.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공 공장이야. 슬라이싱 4시간, 연마 6시간. 전부 수작업에 가까워. 비용이 엄청나겠네. 그래. 근데 그들은 효율보다 품질을 택했어. 저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수출 실적이었어요. 이게 수출 현황이야. 23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까지. 잠깐. 이탈리아? 응. 카라라의 본고장에서 한국 대리석 수입해. 동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루브르 박물관. 3년 전 보수공사 때 한국 대리석 썼어. 루브르? 프랑스 측에서 직접 선택했대. 카라라보다 낫다고.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바이 왕족 프로젝트. 3,000제곱미터 납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맨해튼 펜트하우스. 억만장자 저택 인테리어. 여전히 침묵. 저는 화면 공유를 끄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한국, 대리석,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직접 보니까 달라. 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사실이면 엄청난 거야. 알아. 그래서 말하는 거야. 마이크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근데 왜 아무도 몰랐지?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한국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해. 그냥 묵묵히 일만 해. 미쳤네.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미국에 알리려고 해. 우리 회사가 먼저 움직이면 선점할 수 있어.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톰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너 진심이야? 28년 경력 걸고 말하는 거야. 이건 진짜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입을 열었어요. 제임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믿어야겠지. 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가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고마워. 돌아가면 자세히 보고할게. 제임스, 하나만 더 물어볼게. 톰이 말했어요. 뭔데?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들은 10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야. 무슨 뜻이야?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가치를 추구해. 빠른 것보다 완벽한 걸 원하고 돈보다 자부심을 중시해. 동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기서 많이 배웠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죠. 동료들이 인정했어. 그게 중요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아빠, 화상회의 어땠어? 잘 됐어. 동료들이 믿기 시작했어. 진짜? 대박. 에밀리, 내가 맞았어. 뭐가?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 여기 사람들 정말 대단해. 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드디어 인정했다. 엄마한테 말해야지.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다. 뭘 더 봐야 할까? 아니, 이미 충분히 봤어. 이제 남은 건 미국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28년간 쌓아온 제 명성을 걸고 한국에 숨겨진 보물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오늘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최 책임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광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최 책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점심때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오시죠.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에 광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땀과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다들 밝은 표정이었죠. 최 책임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제임스 카터 박사님이에요. 우리 광산 조사하러 오셨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카터 박사님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대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지질학자입니다. 광부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 자원이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석재가 나올 리 없다고. 광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대리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카라라보다 낫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127개 광산을 조사했죠. 하지만 여기만큼 감동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광부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돌을 캐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10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죠. 몇몇 광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한국에 이런 보물이 있다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광부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기립 박수가 됐어요. 한 광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사님,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대리석 알아볼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광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강해요. 대리석 하면 이탈리아만 생각하죠. 한국이라고 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를 떠올릴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좋은 건 결국 인정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면 세계가 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광부들과 하나하나 악수를 나눴어요.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젊은 광부가 말했어요. 박사님, 미국 가시면 우리 잊지 마세요. 절대 안 잊을 겁니다. 또 다른 광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리석 꼭 유명하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광산을 떠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광부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땀과 먼지 묻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땀방울을, 여러분의 자부심을, 여러분의 꿈을.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에밀리가 부탁한 BTS 굿즈를 사야 했거든요. 하이브 건물 앞 굿즈샵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은 10대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온 것 같았죠. 어서 오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적어준 목록을 보며 앨범과 굿즈를 골랐어요. 포토카드, 키링, 응원봉.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다 샀습니다. 선물이세요? 네. 딸한테요. 딸분이 아미시군요. 아미가 뭔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분 좋아하시겠네요. 아버님이 직접 사러 오시다니. 점원이 밝게 웃었어요. 가게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북적였죠. 신기한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미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안전하구나. 에밀리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한국은 밤에도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대. 미국이랑 완전 다르대. 사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에밀리가 추천한 한국 과자를 사려고요. 편의점 안은 깔끔했습니다. 진열대가 정돈되어 있고 바닥이 반짝였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에밀리가 말한 허니버터칩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외국분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와,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직원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떠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에밀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굿즈 샀어. 내일 가져갈게. 바로 답장이 왔어요. 대박, 아빠 최고. 사랑해. 이모티콘이 수십 개 날아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아시아에는 자원이 없다고 믿었던 제가 세계 최고의 대리석을 발견했습니다. 효율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완벽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에밀리가 맞았어.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세계에 알릴 거예요. 28년 경력을 걸고 한국의 숨겨진 보물을, 한국인의 자부심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리고 그 배움을 세계에 전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들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거리. 물리적으로는 1만 킬로미터.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거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4일 전에 저를 생각했어요. 한국. 거기 자원이 뭐가 있다고?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석재가 나오는 곳은 없어. 김치 광산이나 있겠지. 얼마나 오만했던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28년간 전문가랍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편견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미국 지질학회 특별 세션. 주제는 아시아 신흥 자원국 한국의 재발견. 제가 직접 요청한 발표였습니다. 학회 측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카터 박사님, 정말 한국 대리석으로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책임지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선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지하 400m의 순백 대리석 벽면, 99% 순도의 원석, 12시간 동안 천천히 절단하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6시간 동안 연마하는 기술자의 손, 43년 경력 장인의 조각 작품, 그리고 광부들의 얼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지만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 눈빛,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야 해. 편견을 깨야 해. 내가 겪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야 해. 발표 자료의 첫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 대리석이 가르쳐 준 것. 두 번째 슬라이드.
사진 한 장. 제가 지하 갱도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박준혁이 찍어준 사진이었죠. 캡션 28년 경력의 지질학자가 무릎 꿇은 순간. 세 번째 슬라이드. 숫자들. 98.3% 순도. 520만 톤 매장량. 500년 채굴 가능 기간. 23개국. 수출국. 320억 원 연수출액. 네 번째 슬라이드. 루브르 박물관 사진. 프랑스가 선택한 한국 대리석. 다섯 번째 슬라이드. 두바이 궁전 사진. 중동 왕족이 인정한 품질. 여섯 번째 슬라이드. 이탈리아 밀라노 프로젝트 사진. 카라라의 본고장이 수입하는 한국산. 자료를 만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야. 혁명이야. 미국 석재 업계의 상식을 뒤집는 혁명. 비행기가 JFK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에밀리가 뛰어왔어요. 아빠, 딸이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뒤에서 아내 사라도 웃고 있었죠. 어서 와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네요. 달라졌어? 응. 뭔가 밝아졌어.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굿즈는? BTS 굿즈. 여기 있어. 쇼핑백을 건네자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대박, 아빠 최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어땠어? 진짜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 엥.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가 오만했어? 응. 아시아를 무시했어. 한국을 무시했고. 근데 가보니까 내가 완전히 틀렸더라. 그치, 내가 뭘 했어. 딸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에밀리, 고마워. 뭐가? 내가 한국 좋아한 덕분에 나도 관심 갖게 됐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에밀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 광산, 그 사람들. 진짜, 약속이야? 약속. 딸과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정선에서 만난 김태수 장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손자가 크면 제 작품을 보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에밀리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보고서, 논문. 그런 건 100년 후에 아무도 기억 못해.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를 거야. 한국에 숨겨진 보물을 세계에 알린 사람.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한 사람. 그게 내가 에밀리에게 남겨줄 유산이 될 거야.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2주 전 제가 한국,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였죠. 대강당에 300명의 지질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톰, 마이크,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어요. 28년 경력 중 가장 떨리는 발표였습니다. 내 명성을 걸고 하는 발표.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선의 광부들이 떠올랐어요. 땀 흘리며 일하던 그들의 모습,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들의 눈빛. 우리 대리석, 꼭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발표자, 제임스 카터 박사입니다. 사회자의 안내가 들렸어요.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3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호기심, 의심, 기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카터입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내가 틀렸습니다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리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웃으셨어요. 한국에서 대리석이 나온다고?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가 지하 갱도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제가 한국 정선 대리석 광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하 400m였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앞줄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순백의 대리석 벽면 사진이었죠.
이걸 봤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순도 98.3%. 이탈리아 카라라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인증서를 띄웠습니다. 한국건설시험연구원 인증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C 인증. 이건 미국 ASTM 테스트 결과. 전부 공인 기관 자료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매장량은 520만 톤. 500년간 채굴 가능합니다. 숫자가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숫자를 믿거든요. 수출 국가는 23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까지 포함됩니다. 잠깐요. 이탈리아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수출한다고요? 카라라가 있는 나라에? 네. 작년 밀라노 프로젝트에 납품됐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어요. 저는 루브르 박물관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건 파리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3년 전 보수공사 때 한국 대리석이 사용됐습니다. 루브르가요? 네. 프랑스 측에서 직접 선택했습니다. 카라라와 비교 테스트를 거쳤고 한국산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대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루브르라는 이름의 무게 때문이었죠. 두바이 궁전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건 두바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족 프로젝트에 3,000제곱미터가 납품됐습니다. 숫자와 사진. 그게 증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품질이 아닙니다. 청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광부들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약을 쓰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12시간 동안 천천히 자릅니다. 12시간이요? 네. 폭파하면 10분이면 되는 걸 12시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폭파하면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들은 완벽한 것만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합니다. 청중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연마 작업은 6시간입니다. 1제곱미터를 6시간 동안 갈아냅니다. 급하면 긁힘이 생기니까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김태수 장인의 작품 사진을 띄웠습니다. 연꽃 조각이었죠. 이건 43년 경력 장인의 작품입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청중이 작품을 바라봤어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100년 후에도 이 작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보고 말하겠죠. 한국 장인이 만들었구나 라고.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산다.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가치를 추구한다. 빠른 것보다 완벽한 것을 원한다. 저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127개 광산을 조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이 가장 컸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글자 하나. 첸슈잉. 이건 한자로 겸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합니다.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알아서 인정받는다고 믿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했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대리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장인들입니다. 미국이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말에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요? 네. 우리는 효율만 추구했습니다. 빠르게, 많이, 싸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품질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존경, 100년 후를 생각하는 마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두 명이 시작해서 점점 커졌어요. 기립 박수가 됐습니다. 300명의 지질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어. 약속을 지켰어. 정선의 광부들에게, 김태수 장인에게, 박순재 회장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무대에서 내려오니 톰이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대단했어. 고마워. 솔직히 처음엔 내가 미쳤나 싶었어.
한국 대리석이 카라라보다 낫다고. 근데 오늘 발표 보니까 인정해야겠더라. 마이크도 다가왔어요. 제임스, 미안해. 김치 광산 드립 친 거. 괜찮아. 아니, 진짜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저는 마이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 중요한 건 이제 아는 거야. 발표가 끝나고 수십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명함을 교환하고 질문을 하고 한국 방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터 박사님, 저도 한국 광산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락 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최동훈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책임자님, 저 제임스 카터입니다.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미국 잘 도착하셨어요? 네. 오늘 학회 발표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기립 박수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어요.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최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계가 몰라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정선의 산속 광산, 지하 600m의 빛나는 원석, 땀 흘리며 일하는 광부들, 100년 후를 꿈꾸는 장인, 그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평생 미국 석재 업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라스베가스 호텔 프로젝트에서 한국 대리석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부동산 개발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연방정부 건물 보수 프로젝트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제 발표가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정성 광산에는 미국 바이어들의 방문이 이어졌어요. 최동훈 책임자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손님이 줄을 섰어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도 감사해요. 정말. 어느 주말, 에밀리가 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뭐 해? 한국 대리석 자료 정리하고 있어. 에밀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 뭔데? 아빠, 진짜 한국 인정하는 거야? 진심으로?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응, 진심이야. 왜? 왜냐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줬거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 빠른 것보다 완벽한 것,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가치,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TS도 그래.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응.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달라. 진심이 느껴져.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에밀리. 응. 내가 맞았어. 딸의 눈이 커졌어요. 뭐가?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 아빠는 몰랐어. 근데 내가 맞았어. 에밀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가 한국 좋아한 덕분에 아빠도 눈을 뜬 거야. 딸이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 순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온기처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무덤에 묻었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거야. 한국이 가르쳐 준 것처럼 100년 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 거야. 완벽을 추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다음 달에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같이 가자고 했잖아. 나 진짜 기대돼. 정성 광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그래, 아빠가 다 보여줄게.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남길 유산이야. 보고서나 논문이 아니라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걸 에밀리에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에밀리도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우리 아빠가 편견을 깨고 진실을 전한 사람이야.
그게 내 유산이 될 거예요. 100년 후에도 남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한국. 당신들은 내 인생을 바꿨어. 내 편견을 부숴줬어. 새로운 눈을 선물해줬어. 언젠가 다시 갈게. 에밀리와 함께.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정선의 광부들, 김태수 장인님, 박순재 회장님, 최동훈 책임자님,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가 알아요. 제가 전했으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미국 지질학자가 한국 정선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보물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세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